아침에 뉴스가 뭐 나왔는지에 대해서 아침에 이제 크게 보면 이거예요. 증권사 레포트가 사실은 가장 중요하고요. 특히나 지금은 실적 시즌이기 때문에 증권사 레포트가 중요하고 그 전날 어느 정도 좀 시세가 있었던 업종이 어떤 건지 그리고 종목이 어떤 건지. 그리고 어제 같은 경우도 8시 50분 정도 이제 올려드린 거거든요. 어제 종목 클래시스하고 크래프톤, 그러니까 총 3종목 올려드렸는데 칩셋 미디언 시초가 대비해서 2%, 크래프톤은 시초가 대비해서 한 7%, 클래시스는 시초가 대비해서 한 9% 정도 이제 상승을 했거든요. 세 종목이 이제 다 상승을 이제 9시 전에 공유해드린 게 올라간 거잖아요. 미리 선정을 해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9시가 지나고 나서 막 보면서 이렇게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그렇게 되면 물릴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미리 어떤 종목을 내가 봐야겠다. 보면은 공유해드리는 뉴스는 저도 뭐 퍼오는 거기 때문에 한국조선사 수주가 있다. 그러면은 이제 아무래도 조선업 아침에 조금 봐야 되고, 그 대신에 이제 조선업 같은 경우는 현재 우상향하고 있는 정배열이 아니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그다음에 뭐 유전에서 리튬 캔다 이런 건 조금 특이한 것 같네요. 보면은 어제 포스코 인터내셔널이 호재가 나왔거든요. 이제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시간 외에서 이제 급등을 하면서 끝났는데, 그러다 보니까 또 아침에 이런 뉴스가 나온 거예요. 포스코 홀딩스의 리튬 얘기가 나오면서 그럼 당연히 포스코 그룹주가 오늘 아침에 급등할 가능성이 높은데, 거기다 추가적인 또 재료까지 발생을 한 거니까 더더욱이나 포스코 인터내셔널이나 아니면 포스코 DX나 포스코 스틸리온 같은 수단배까지도 한번 보셔야 되고요. 바이든 시진핑 쪽에서 뭐 만난다 이런 내용, 이런 것들은 사실 좋은 거죠. 왜냐하면 미국과 중국의 관계가 안 좋기 때문에 지수와 반대되는 종목들이 좀 올라갔었는데, 미국과 중국이 만난다는 것 자체가 어떤 특정 합의가 이루어지게 된다면 반도체라든지 이런 데서 급등이 좀 나올 수도 있는 부분이고, 인구 절벽에 대한 얘기들도 최근에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잖아요. 총선이 얼마 남지 않았다 보니까 인구 정책 또는 청년 정책, 저출산 정책에 대한 얘기들도 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저출산의 아가방 컴퍼니라든지 관련된 종목들, 그다음에 YBM이라든지 이런 교육 관련된 종목들도 최근에 이제 바닥치고 좀 올라오고 있거든요. 그런 것까지도 한번 체크해야 된다 정도를 지금 이 신문 몇 개 가지고는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가 보합으로 마무리가 됐고, 그냥 이 정도면 괜찮죠. 위아래가 그렇게 크지 않기 때문에 나쁘지도 않고 좋지도 않고. 다만 나스닥가 같은 경우는 플러스로 마감이 되는데, 나스닥이 아마 제가 알기로는 지금 한 10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사실 이게 좀 부담이에요. 오히려 반대로 다면, 왜냐면 많이 계속 오를수록 결국에는 조정을 받기 마련인데, 오히려 반대로 얘기하면 조정이 한 7일 연속으로 됐다? 그럼 빨리 더 사야 되죠. 반등할 가능성이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내일인 금요일과 다음 주 월요일에는 오히려 미국 증시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때는 우리나라 증시도 같이 좀 빠질 가능성이 있어요. 제가 또 보는 것 중에 하나가 해외 주식인데, 해외 주식을 많이는 정리하진 않았지만 8개 정도 섹터는 항상 체크를 하거든요. 일단 보는 게 나스닥 업종에서 어떤 쪽들이 올라갔는지, IT하고 컴퓨터 쪽이 좀 올라갔네요. 이 정도 체크하고, 그 다음에 보면은 일라이 릴리하고 노보드 디스크, 혹시 뭔지 아세요? 비만 치료제 관련된 거거든요. 일라이 릴리가 비만 치료제의 대장주라고 할 수 있는데 3월 1일부터 거의 2배 가까이 상승했죠. 시총이 굉장히 큰 종목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있는 비만 치료제 관련된 주인 펩트론이나 인펜티지 랩이 똑같은 위치로 올라갔습니다. 보시면은 아까 일라이 릴리가 3월 달부터 급등을 시작을 했었죠. 3월부터 8월까지 약 한 4개월 정도, 5배 정도. 일라이 릴리가 꺾일 때 같이 꺾인 거예요. 올라가는 거 보고 한 3, 4개월 안에 어느 때 들어갔어도 사실 수익이 난다는 건데, 저는 이런 종목들을 굉장히 좋아해요. 테마주를 제가 좋아하지 않는 이유가 근거가 좀 약하다는 거예요. 이거는 글로벌 업황이잖아요. 지금 어쨌든 이게 주사를 맞으면 팔이 막 7, 8kg가 빠진다는 거잖아요. 엄청 획기적인 건데, 획기적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는 아직 오진 않았지만 분명히 우리나라에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산업이 성장할 거는 확실한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펩트론이 먼저 움직였고, 인벤트리랩도 5월 달에 8,700원부터 32,000원까지 4개월 만에 4배 정도 올라간 거예요. 저는 이런 거를 좋아하는 이유가 들어갈 타이밍이 엄청나게 많은 거예요. 중간에 상한가가 나와서 또 올라가고 또 올라가고 해서 조정받고 올라가서 결국엔 스윙으로 끌고 가기가 좋다는 얘기고요. 근데 만약에 이런 종목을 단타를 쳤다, 그럼 제가 볼 땐 껏해봐야 5% 10%밖에 못 먹고 나와요. 근데 2주 또는 한 달 이상 끌고 갔으면 최소한 2배 이상 수익이 난다는 거죠. 우리가 막 4배를 다 먹지는 못하더라도. 그럼 이 파는 시점은 언제냐? 111가 꺾였을 때 파면 돼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한번 꺾였잖아요. 지금 9월 15일부터 1차적으로 꺾이고 다시 올라간 거잖아요. 그럼 사실은 1차적으로 꺾였을 때 시세가 좀 틀어지기 시작했을 때 그냥 정리를, 비중을 많이 줄이면 돼요. 3월부터 계속 오른 거잖아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로 노보드 디스크 경쟁사거든요. 작년부터 한 3배 정도가 우상향하는 구조를 그리고 있죠. 그래서 이런 걸로 업황을 체크하는 거고요. 어제 같은 경우 또 일레이릴리가 또 올랐잖아요. 오르면서 마무리가 됐기 때문에 오늘도 비만 치료제 관련된 조들이 최소한 갭을 띄우고서 시작할 가능성이 높은 거예요. 이렇게 보고서 지나가고, 이뮤 모반트는 뭐 한올 바이오파마 이런 식으로 약간 매칭되는 것들이 있거든요. 근데 오늘은 떨어졌으니까 안 봐도 되고, 금융주 다 필요 없고 광물주도 필요 없고 다 그냥 마이너스니까 특별한 게 없는 거죠. 마이크로소프트가 또 역사상 최고가가 또 나왔어요. 그러니까 마이크로소프트 관련된 주들 또는 챗GPT도 AI도 계속 봐야 된다는 이유고, 그래서 제가 이틀 전에 AI 쪽도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던 거거든요. 엔디비아도 좋죠. 우리나라가 반도체 업종이 많기 때문에 당연히 엔디비아나 시스템 반도체라는 암홀딩스나 이런 것들이 올라가게 되면 당연히 호재가 되죠. 엔디비아가
일단 올라갔다 정도. 엔비디아도 다시 전고점 향해서 가고 있거든요. 굉장히 좋은 위치로 가고 있어서 여전히 반도체는 강하다 정도로 판단하시면 될 것 같고, 하지만 거기에 비해서 오히려 테슬라는 계속 정체 중이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렇기 때문에 배터리도 힘을 못 받고 있다. 근데 반대로 테슬라가 갑자기 급등하게 되면 배터리도 다시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저는 현재는 희박하다라고 보고 있고, 뭐 내년이나 올라갈 수 있겠죠. 충분히 조정받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볼 게 AI 파트는 제가 항상 보는데 오늘 좀 하락을 했네요. 왜냐면 아이온큐 같은 건 사실 좀 좋았었거든요. 장중에는. 근데 결국에 하락했기 때문에 그럼 AI도 오늘은 좀 조정을 추가적으로 받을 가능성이 있다. 특히나 최근에 필란티어 같은 경우도 AI 대표주인데 여기도 좀 급등한 측면이 있어서 AI가 바닥치고 올라왔었거든요. 같이. 얘네가 좀 조정받는 상황이면은 단기적으로 급등을 했잖아요. 1월부터 거의 8월까지 단기적으로 급등한 다음에 지금 조정받고 있는 구간이니까 오늘은 최소한 좀 조정받을 가능성 정도는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아까 봤었던 리포트 쪽으로 한번 다시 들어가 볼게요.